안녕하십니까? 장군인의 안보교수 장형령입니다. 향군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3월의 한반도와 안보 과제입니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비전통 안보 위협에 숨죽이면서 마스크와 소독약을 필수품 삼아 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김없이 계절은 바뀌어 바야흐로 3월입니다. 북반구에서는 3월이 되면 날씨가 풀리기 때문에 대체로 3월을 봄의 시작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3월에 입학식을 하고 장교 임관식도 하는 등 행사가 집중됩니다. 그러나 겨우내 멈추었던 생명이 움트는 계절임에도 마냥 따뜻한 봄 기운에 취할 수만 없는 것이 오늘의 안보 현실입니다. 북한은 1월 한 달간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포함하여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월 27일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군사력의 과시이든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든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북한 스스로의 길을 가기 위한 의도이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결국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친러 반군 점령지 주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국지전이 이루어지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군사 작전을 개시하면서 수도 키예프 등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나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계 3위 규모의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핵전력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으로부터 경제 지원과 안전을 보장받았으나 국방을 도외시하고 안보를 외세에 의존함으로써 현재 국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요원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3월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대한인이 부활한 성스러운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일제강점기에 11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했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결정하고 2월 1일 유네스코에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은 죄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또다시 한일 간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금이 묻혀있다는 뜻의 사도광산은 1601년 금맥이 발견되어 에도시대 에도 막부의 중요한 제종원이 되었으며 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이곳에서 채굴된 구리, 철, 아연 등이 전쟁 물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에도시대로 기간을 한정하여 독자적인 기술로 품질 좋은 금을 생산했던 곳이라는 점에 가치를 둔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은폐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3월 대선 결과로 들어서게 될 새 정부의 한일 간 과거사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은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해마다 3월에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오미크론 확산과 대통령 선거로 4월 이후로 연기되고 이마저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2018년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3월에 실시하던 대규모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은 2019년 공식 폐지됐고 3월 키 리졸브 연습과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연합지휘소훈련으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실시한 한미연합훈련인 2021년 8월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도 실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훈련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이 4월로 연기될 경우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과 겹쳐서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육해공 전 영역에서 실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미군 해병대 병력 약 3,000명과 FA-18 전투기, 일본 육상 자위대 병력 약 1,400명이 참가한 레졸루트 드래곤 훈련을 실시했고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합동 지휘소 훈련인 킨 엣지 2022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 개최된 미일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일본의 평화헌법에 규정된 전수방위 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방위력 증강 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한일 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과 일본이 외교 및 경제 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창설에 합의한 것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일 간 외교안보 분야 협력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한미가 함께할 공간은 좁아지게 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헬릿 칸은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저서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밝혔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오늘의 우리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1919년 한반도의 3월은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뜨거웠고 2020년 3월은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다시 돌아오는 2022년의 3월은 새 정부를 중심으로 혼란과 분열,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외교안보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